자, 독서의 서막 44페이지. 자,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자, 요거 우선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서연아 같이 끌고 가겠습니다. 자, 시작. 자, 1분. 자, 됐습니다. 자, 볼게요. 자, 노블리스 오블리주. 자, 거기 보면,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 말에서 노블레스는 고귀한, 신분을 뜻하는 명사고, 오블리주는 강제하다는 뜻의 동사다. 자, 이 둘을 합하면 고귀한 신분은 강제한다는 의미가 된다. 자, 가로 묶어. 처음부터 여기까지. 자, 가로 묶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개념은 늘 출제 요소니까 반드시 개념은 늘 가로로 묶고 별표 쳐주면 더 좋습니다. 알겠죠? 개념은 자, 가로 묶고 별표 쳐주라.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고귀한 신분은 도대체 무엇을 강제하는 것일까? 자, 이렇게 물음으로 던졌죠. 그럼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화제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화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화제는 늘 물결 쳐줘야 돼. 그래야 뒤에 어떻게 읽을 것인지 전략이 생겨. 그래서 고귀한 신분은 무엇을 강제할까? 그래서 오른쪽에다 Q1이라고 적어보세요. 여기는 화제가 두 개가 나와. 그치? 전체에. 그래서 Q1.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무조건 answer 찾아야 돼. answer. 물었으니까 answer 바로 찾으려고 하셔야 돼. 그 answer가 어딨냐면, 자, 고대 로마의 귀족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다.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귀족들에게 그러한 특권에 상응하는 뭐니? 의무도 잊지 말라. 그렇지.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물결 잡고요. A라고 쓰세요. 그렇지. 엮어. 이렇게. 자, 특권이 있어요. 그럼 특권을 얻은 만큼, 자, 너는 의무도 있어. 의무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Q1에 대한 answer가, 자,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고대 로마 귀족들은, 자, 전쟁이 일어나면, 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 스스로 최전선에 뛰어들어 적들과 용감하게 싸웠다. 여기 밑줄 한번 쭉 쳐봐. 고대부터 용감하게 싸웠다까지 밑줄 쭉 치세요. 자, 심지어 전쟁에서 죽기까지도 했어요. 자, 그리고 사례가 나오지? 예를 들어부터 끝까지 가로 묶어. 어떤 얘기 나오니? 거기서 전쟁에 참여했고 죽기까지 했다. 거기에 대한 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 닫으시고. 그럼 예가 중요해요? 아니면 예 앞에 있는 주지가 중요합니까? 얘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요약했죠. 재산 환원, 자, 하고, 자, 참전을 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요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방금 밑줄 칠 부분. 얻은 부분, 고대 로마 귀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재산을 환원하고 참전했다. 자, 그 다음 달락 넘어갑니다. 자, 또한, 자, 로마의 귀족들은, 자, 부와 사회적 지위보다는 A, not B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치? A, not B가 눈에 들어와야 돼. 자, 특히 요 단락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요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또한. 자, 이거 뭔 소리야? 삭삭삭 안 됩니다. 자, 또한 이게 나오면 얘가 지금 1번이잖니? 그러면 먼저 1번하고 또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끊고 플러스 표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 그러면 하나가 더 나오는구나. 이럴 때 앞에가 1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상황이 이렇게 가져야 돼. 아니면 좀 더 일찍 본다라고 한다면 의무도 잊지 말라 해놓고 이거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미리 먼저 보니까 또한이 있어. 그러면 아, 이게 1번이구나. 이렇게 가져야 돼. 자, 그러면 또한 나왔잖아. 자,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자, 이 녀석이 이제 2번이 될 텐데 이렇게 예측해야 됩니다. 볼게요. 또한 플러스 표시하시고 A, not B가 뒤에 보이지? A보다는 B. 보여? 자, 그러면 사회적 지위다 X 치고 어디 밑줄 쳐? 뒤에. 과소비를 지향하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밑줄 쭉 쳐. 자, 이게 동그라미 2번. 자, 됐습니다. 자, 뒤에 문장에 그러나 그런 데 있니 없니? 없지. 그렇지? 그러면 요 문장을 머릿속에 받고 들어가셔야 돼. 가자. 많은 학자들은 초기 로마 귀족들의 철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덕분에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고 고대 세계의 맹주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성을 뽐내던 그리스인, 자, 그리스인 동그라미. 자, 발달한 기술을 자랑하던 에트루리아인 동그라미. 해상무역으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카르타고인 동그라미. 자, 제치고 천년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또 나왔어. 누가 먼저 용어를 사용했어? 그쵸? 자, 화제죠? 물결 치시고. 거기다 Q2라고 써요. Q2. 자, 질문 던질게. 앤서 찾아. 앤서가 누구니? 가스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가스통이 뭐니? 자, 너 가스통이야. 자, 가스통 피에르. 자, 얘가 바로 뭐라고 할래? 앤서. 그렇지. 엮어. 이렇게 읽는 거야. 자, 그럼 글은 끝났어, 사실은.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화제가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개념을 던져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은 뭔가를 강제해야 되는데, 자, 왜 강제해? 자, 뭘 강제해? 의무. 됐죠? 의무를 강제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전쟁이 나면 참전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돼.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거 누가 먼저 사용했어? 가스통이 사용했어.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갈게요. 사실 이 용어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지 않았다. 그 로마에다 X. 부정문이 나오면 그 부정문의 키워드에다가 반드시 X 쳐줘야 돼. 자, 로마에다 X 치시고,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 정치인이자 작가인 가스통. 자, 가스통, 우리가 물결치고 A라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사용했을까? 가스통. 자, 그는
자신의 저서 경원집에서 51번째 경원으로 이 용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귀족들은 뭐니? 권리보다 의무다. 그치? 의무에다가 A not B가 또 나왔지. 그럼 권리 X 치고 이 권리 똑같은 말 두 번째 단락에서 찾으면 특권이겠죠. 그쵸? 권리보다 뭐니? 의무에 밑줄 쳐줘야 되는 거. 의무 때문이었다. 자, 우리에게도 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다. 밑줄 쳐. 그러니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읽어가야 돼요. 오른쪽 제일 끝에 뭐가 뭡니까? 화랑정신 동그라미 1번. 자, 그리고 조선의 선비정신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대요? 흐릿해지고 있다. 거기다 세모 잡고. 자, 이걸 뭐라고 해? 문제점이라고 하지, 그지? P라고 써요. P. 영어로 P.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 글이 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읽었으면 잘 읽은 거야.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때 본인이 밑줄 친 것과 쌤이 강의하는 것을 비교하셔야 돼. 얘들아, 수업은 들으러 오는 게 아니야. 수업은 참여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쌤이 풀 시간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단순히 여기에서 답을 맞고 틀리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선생님이 얘기하는 사고 과정대로 여러분들이 읽었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뭐 이런 건 물결치고 밑줄치고 하라고 했지, 그지? 그럼 그대로 했을 때 선생님이 강의했을 때 내가 한 것과 여러분이 한 것을 비교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똑같이 밑줄 쳤어. 그럼 잘하신 거야. 이해가지? 근데 내가 한 것과 여러분이 좀 달라. 그럼 그때 고민하시는 거야. 내가 왜 달랐을까? 뭘 놓쳤을까? 수업은 이렇게 듣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수업 시간이 많이 늘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오르는 거 아니야. 수업 시간이 되게 짧은 친구들도 우리 학원에 있거든요. 한 2시간 반만 듣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 친구도 굉장히 고득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을 보면 완전히 집중해서 참여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선생님이 볼 때는.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돼. 자, 1번 봐봐. 다음은 윗글을 읽고 나서 작성한 독서활동지야.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질문. 노블리스 오블리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고귀한 신분 강제하다. 자, 요 선지 왜 나왔니? 늘 이걸 고민하셔야 돼. 이 선지가 왜 출제됐을까? 개념이기 때문에 출제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른쪽에 적어. 개념의 중요성이라고 적어봐. 개념의 중요성. 모든 글을 다 읽되 가장 중요한 건 출제 요소를 중심으로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개념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1번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고대 로마 귀족들은 전쟁에 나면 어떻게 했을까? 뭐 했어요? 참전했어요. 됐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죠? 참전했다. 그죠? 앤서에 대한 구체화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로마가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견해는, 자, 요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 요거 할 때 나왔지. 정신적 가치를 추구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 보니까 뭐가 틀렸냐면 뛰어난 기술 세모. 기술 X처, 기술. 이 기술은 뭐였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단락. 에트루리아인이었죠. 그죠? 바꿔치기 한 거죠. 그치? 로마가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 에트루리아인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했죠. 근거가 없다. 로마의 근거가 없다. 3번. 자,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스 정신에 대한 우리의 전통. 그래서 몇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그렇지? 그래서 2개 있었죠. 화랑과 선비. 이렇게 2가지. 자, 5번 보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스 정신에 해당하는 자,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자, 사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사례 아까 선생님 무조건 가로로 묶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 어디니? 2번째 단락 가야지.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죠. 정신은 이 2가지니까. 그렇지? 여기서 자, 참전한 부분. 자, 바로 어디냐면 포에니 전쟁에서 자, 로마의 자, 집정관들이 다 이렇게 참여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기억의 이유입니다. 자, 이유에다가 적어. 증이라고 적었어요. 이유 위에다가 증이라고 적어.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볼게요. 그는 자신의 저서 경원집에서 51번째 경원으로 용어를 사용했다. 자, 뒤에 그러나 그런 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권리보다 의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 해당되는 거 어디 있어요? 몇 번? 2번.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자, 이렇게 잡아주면 돼. 특히 이렇게 기역 밑줄로 되어 있는 건, 기역으로 되어 있는 건, 자, 기억하세요. 자, 그 단락과 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기역 밑줄이 될 때는 그 단락과 그 주변을 확인하셔야 돼. 알겠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자, 그 다음 넘겨. 자, 예술입니다. 자, 예술이 이제 클래식 음악의 개념인데, 자, 요거는 좀 칠판을 좀 잠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예술 지문을 우리가 좀 볼 건데, 자, 예술 지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특정 예술 같은 경우에는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를 읽는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예술가가 나오면 그의 이제 예술적 경향으로 읽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단계별로 갈 거야.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과 형식의 차이야. 선생님 이제 쓰라고 할 거예요. 우선 아직은 쓰지 말고. 나중에 이제 인문 철학 강의를 선생님이 이제 할 때는 무신론과 유신론의 그런 대비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 지문으로 넘어가면 속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힘과 속력과 거리를 중심으로 읽어가야 돼. 나중에 이런 팁들을 알려드릴 거야. 지금은 내용과 형식의 차이 정도로 우리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과 똑같은 말이 어떤 거냐면요. 내용은 언어,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노래 가사.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정, 이런 거 다 마찬가지야. 자, 형식과 똑같은 말 볼게요. 자, 형식이라는 건 첫 번째 우선 순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라는 말이 나오면 자, 무조건 형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악이라고 있습니다. 기악 거꾸로 읽어봐. 악기. 즉, 가사가 없이, 노래 가사가 없이 연주음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형식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개만 읽어도 굉장히 퍼펙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동그라미 치고 형식은 세모 쳐도 이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우선 요거 적어놓고 이렇게 안 읽어도 돼. 이따가 선생님이 잡아줄 테니까 좀 어려울 테니까 우선 적어놓고 이거 하고 1, 2번 한번 풀어보시는 거야. 이거 하고 1, 2번 풀어보시기. 이렇게 적고 자, 바로 풀기 시작하세요. 자, 시작.
그렇지. 오이고. 이거 너무 잘했다, 이거. 잘 부르겠어. 이런 걸로. 이제 X 쳐줘야지. 그치? A not B니까 또 이런 것도 이제 X 쳐줘야 돼. 얘가 출제 요소니까. 이 녀석 멀리 있어서 볼 수가 없네. 오, 그래, 좀 늘었다. 조금만 더 밑줄 치려고 한번 해봐. 알겠지? 이런 것도 놓치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거 다 물결 쳐줘야지. Q1.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답이 여기 있고. 그러면 이게 X 쳐주고 어디에 밑줄 쳐야 돼? A나 B니까. 그렇지, 여기 밑줄 쳐줘야지. 사람을 위해서. 알겠지? 조금만 더 해봐. 조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과 비교해야 돼. 영이나 저기 앉을 때 요 바깥으로 앉으면 선생님이 가면서 뭔가 잡아줄 수 있어. 근데 이게 안에 있으면 선생님이 못 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능하면 저 뒤쪽에 앉던가 아니면 위쪽에 앉던가 그래야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적질을 해줄 수 있어. 알겠지? 그게 도움이 될 거야. 자, 됐습니다. 같이 보죠. 자, 첫 번째 단락을 보고, 자, 그래서 본인이 체크한 것과 선생님이 체크한 거, 자, 비교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그럼 내가 이걸 왜 놓쳤을까를 고민해야 돼.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나왔죠. 고전파 음악은 무엇인가? 그쪽에 물결 쳐줘야지. 그래서 물결 쳐주고, 자, 거기다 Q라고 쓰세요. Q. 그럼 머릿속에 뭘 잡고 가야 돼? 어떤 음악이지? 이걸 머릿속에 잡고 가면서 앤서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돼. 서양 음악의 뿌리는, 자, 뿌리니까 이제 기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다. 자, 바로크 시대까지는, 자, 바로크 시대 네모. 시대 연대 나오면 무조건 네모 치자. 기억하자. 시대 연대 나오면 무조건 네모. 시대 연대 나오면 무조건 네모.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자, 그럼 어디가 포인트일까? 어디가 포인트? 종교가 포인트겠지. 그치? 종교에다 밑줄 탁 쳐줘. 밑줄만 쳐놔. 나중에 찾아올 수 있게. 음악가들 또한 어떤 단어? 종교. 그치? 종교에다 밑줄 쳐.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까지는 뭐였다? 음악이? 종교. 그래. 자, 고전파 음악은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어 있던 음악을 나왔어. 종교에서 해방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 종교를 생각해 줘야지. 자, 즉 세모쳐. 즉 세모쳐. 결국은 뭐니? 자, 거기다가 물결 칩니다. 음악을 위한 음악 물결. 정립하려는 예술운동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힘 받아 넘겨주고, 자, 고전파 음악은 A, not B가 눈에 들어와야 돼. 신보다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신에다 X 쳐주고 뒤에 물결. 사람을 위한 음악, 음악을 위한 음악. 그치? 물결 칩니다. 자, 칠판. 자,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이야? 라고 하면서, 자, 여기 이제 Q.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 앤서가 뭐냐면, 자, 뭐니? 이게 바로 이제 앤서가 되는 거죠. 신보다는 X. 신 다른 말로 바꿔. 종교죠. 자, 보다는 뭐니? 그렇지. 사람을 위한, 음악을 위한 음악이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앤서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단락을 우리가 자, 볼게요. 근데 뭐가 보여? 또한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야 돼. 또한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자, 그럼 얘가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또한에다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지. 플러스 표식 쓰게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2번이 뒤에 나오는 거야. 자, 고전파 음악은 물결쳐.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루는 음악이다. 여기다 물결. 이게 뭐냐?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굳이 얘기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answer 1이 되고 얘가 answer 2가 되는 거야. 굳이 얘기한다면. 이해 갑니까? answer에 대한 1번과 2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이 시기에는 그럼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최룡선. 이야, 거기다 별표 하나 쳐. 야, 선생님이 그냥 넣었어. 위대한 그런 작곡가들이 자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저기 선생님이 보기엔 이래도 클래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보기와 다르게
선생님이 사실 좋아하는 건 락을 좋아합니다. 그 락 중에서도 하드락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 어디지? 특히 그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어떤 팝 음악을 좀 많이 알아요. 예전에 믿거나 말거나 라디오에서 팝 전문 프로그램을 6개월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많아요. 음악에 대해서 좀 지식이 많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락을 좀 좋아해요. 근데 가끔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곤이랑 이렇게 막 가면 되게 락 음악이 주되게 나와. 락 음악이 막 나와. 락 음악이 막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쭉 듣다가 가끔 갑자기 클래식이 딱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럼 곤이가 깜짝 놀래요. 너무 분위기가 급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듣는 클래식이 누구냐면 물론 최룡선도 듣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베토벤이고 베토벤을 되게 좋아하고 인간적으로도 좋아하고 그의 어떤 삶도 좋아하고 그의 음악을 좀 좋아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베토벤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 베토벤을 좋아하고 여기 보면 모차르트, 베토벤 다 동시대. 모차르트가 먼저 천재성을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베토벤의 아버지가 모차르트가 그렇게 해서 천재성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도 모차르트처럼 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해서 천재성이 되려면 모차르트보다 나이가 더 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조작하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좀 다른 유형의 좀 천재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이든이죠, 하이든 같은 경우는 베토벤이 되게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하이든. 그래서 베토벤이 그 하이든한테 수업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이든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2번 만났나? 그때 하이든이 그 베토벤에게 좀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삐져요. 그래서 나가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일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귀가 들리지 않죠. 베토벤의 제자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 사실은. 베토벤의 제자 중에서. 여기 피아노 다 한번 쳐봤니, 혹시 피아노? 어릴 적에? 여학생들은 보통 이제 피아노나 발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늘 물어보자. 체르니 몇 번까지 쳤어? 라고 하는 그 체르니가 베토벤의 제자예요. 그래서 체르니가 되게 유명한 곡들 많이 이렇게 썼는데, 졸지의 피아노 교습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짧게 해줄게. 이 베토벤은 얘들아 되게 많이 나와. 지금까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베토벤 제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래서 잠깐 배경식처럼 얘기해 줄게. 지울 수 없겠고. 가볍지만 베토벤이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토벤 그래서 뭐 이름 자체가 뭐 루더비히 반 베토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이 독일 사람인데 이 독일 어디서 태어났냐면 본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이 본이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애기 소리 내면서 뭐 이거 있잖아. 젤리, 하리보. 하리보로 유명한 데가 본입니다. 하리보의 본사가 여기 본에 있어요. 본에 있고요.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게 바로 이제 오스트리아.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게르만 민족입니다. 북한과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똑같이 이제 게르만 민족이어서 오스트리아 이제 보통 이제 비엔나라고 해서 혹시 비엔나 커피라고 들어봤어? 비엔나 커피 들어봤어? 비엔나 커피로 유명하죠. 비엔나 커피가 뭐냐면 믹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달한 커피를 비엔나 커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활동해가지고 여기를 거의 피아노로 전부 다 휩쓸어 버립니다. 베토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음악가들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음악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했어요. 내가 귀족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를 이제 채용합니다. 이렇게 와. 그리고 나서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밥 먹고 있을 때 연주해. 그럼 이제 밥 먹고 있잖아. 그럼 옆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그리고 또 하나 아니면 이렇게 오늘 기분이 참 울적한데
좀 이 기분에 맞게 좀 연주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음악가가 옆에서 이제 연주하는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막 여기저기 막 날아갔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을 수집한 사람이 모차르트의 어떤 게 보시면 쾌헬 넘버 몇 번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 자체가 없었어. 그 쾌헬이라는 게 모차르트가 흩어져 있던 그것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음악가들은 즉흥적인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다 모아서 재정립한 사람이 쾌헬이에요. 그래서 쾌헬 넘버 몇 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작품의 제목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바로 베토벤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베토벤이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 피아노가 이만큼 발전되게끔 만든 게 베토벤이에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피아노로 완전히 여기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귀족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귀족이 한 명의 자기 작곡가들을 데리고 있잖아. 그치? 음악가들을. 그래서 서로 배틀합니다. 이번에 내가 채용한 음악가가 꽤 괜찮거든? 자네도 채용했다며. 배틀하자. 그럼 막 우리가 힙합 이렇게 보면 막 서로 디시전 하잖아. 그래서 배틀하는 거예요. 막 춤 같은 거 막 이지랄하면서 막 배틀하잖아. 그걸 하는 거야. 베토벤이 다 꺾습니다. 베토벤은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베토벤은 이거 칠 때, 우리 베토벤 뭐 월광이나 월광 소나타 이거 보면 되게 막 부드러울 것 같지만 베토벤은 굉장히 강하게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아노가 엄청나게 박살났어요. 그럼 베토벤이 열이 받잖아. 그럼 그거를 피아노 회사에다 편지를 놨으니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그래서 베토벤이 지금으로 따지면 악성 민원자.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피아노가 지금까지. 결국에는 베토벤이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베토벤 하면 따라 붙는 게 불멸의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 죽을 때까지 모태솔로였어요. 죽을 때까지 모태솔로. 왜냐면 얘는 3번의 사랑을 합니다. 3번의 사랑. 첫 번째는 자기의 친척이에요. 친척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백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베토벤은 어렸을 때 가정폭력에 되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사실은 귀가 좀 이렇게 들렸다 안 들렸다 했다고 해. 가정폭력이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또 되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베토벤이.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있잖아. 이거 있지. 이게 베토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토벤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토벤 치다 보면, 베토벤 이제 이미지 보다 보면 진짜 푸근한 아저씨 모습의 베토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이거는 상상화입니다, 상상화. 딱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치? 이건 상상화예요, 베토벤. 그래서 피지컬도 그렇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도 많이 때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자존감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못하는 거죠. 너무 많이 맞았어. 그래서 베토벤 같은 경우는 친척을 좋아했지만 고백 못하고요. 그 다음에 한 여인을 좋아하는데 그 여인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백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만 있는 사랑이야. 그리고 마지막 나이 들어서 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자기의 나이가 한 30살 차이 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베토벤의 사랑은 불멸의 사랑이에요.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는데 베토벤이 워낙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난 이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귀가 안 들립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자, 다른 사람들이 베토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굉장히 독서를 하고 일부러 못되게 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어땠겠어? 평생을. 어머나, 외로웠어. 평생을 외로웠던 거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베토벤이 나이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게 참 한 4시간에 걸친 음악을 이제 공연을 합니다. 4시간에 걸친 음악 공연하는데 얘는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서 그 4시간 동안 지휘를 끝내고 탁 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서 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베토벤을 이렇게 돌려줬다 그래. 왜냐면 안 들리니까. 그리고 베토벤이 감동했다 그래. 왜냐면 귀가 들리지 않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바로 이제 베토벤의 운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의 사실 음악 같은 경우는 보세요. 따다다단, 따다단 이것만 계속 반복돼 사실. 크게 차이 없이. 이것도 그 당시에는 없었던 그런 방법들이고요. 처음으로 본인이 거기다가 제목을 쓰고요.
그래서 베토벤의 삶을 보면 진짜 눈물 나. 그리고 나서 베토벤이 죽거든요. 언제 죽지? 언제 죽더라? 1827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죽어요. 죽었을 때 여러분들, 유럽에 그 수많은 2만 명이 그 장례식에 모입니다. 그럼 보세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때 패스트, 흑사병 돌면서 유럽 인구가 많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2만 명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누가 죽었다고 해서 2만 명 모이는 불가능합니다. 2만 명이 모여요. 엄청나죠. 곧 내 기억이 맞다면 27년, 28년 이 둘 중에 하나야. 즉 베토벤이 죽은 지 200년 된 해예요. 자, 그럼 여러분 몇 학년이야? 아쉽구나. 그때 사실 유럽에 가셔야 하는데 100년 단위로 크게 뭔가 있잖아. 근데 베토벤이 죽은 지 언제? 200년 되는 해라면 유럽에서 엄청나게 큰 베토벤 축제를 할 거예요. 그걸 기다리려면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몇백 년.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축제를 할 거야. 그때 유럽 가야 되는 거야. 그때 독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베토벤을 좀 많이 좋아해서 그 베토벤의 음악들을 좀 듣고요. 우리가 여기서도 읽었지만 베토벤 자체가 이 순수 기악, 그러니까 연주 음악, 클래식 자체가 우리 연주 음악이라 생각하잖아. 그 순수 기악에서 처음으로 성악을 도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 알걸? 미안합니다. 음악을 망쳐서. 우르르 나가지고. 이거 알지? 들어봤지? 이게 베토벤입니다. 처음으로 성악을. 완전 막 눈물을. 그러니까 수많은 실험과 이런 걸 했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베토벤의 다른 영화나 아니면 인터넷 글이나 읽어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난 이렇게 못해. 여러분들이 사실 베토벤보다는 어떤 베트남이나 배트맨 이런 거 이제 친하겠지만 사실 베토벤이 좀 그런 사람이다. 자, 볼게요. 이제 이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 자, 거기 보시면 당시 오스트리아 빈의 청중은, 자, 여기서 한번 끊어봐. 청중은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그럼 차이로 읽어야겠구나.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의 외적 요소에 X, 부정문이니까 X. 그럼 앞에 있는 제목, 가사 다 X 쳐도 괜찮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한 게 뭘까? 눈으로 쭉 보시면 어떤 게 눈에 들어와? 음악 그 자체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거기다 적으세요. 형식이라고 적어봐. 왜? 칠판 그 자체. 됐죠? 형식 그 자체. 때문에 성악 X, A not B. 그럼 성악은 뭐야? 내용이라고 적어봐. 기악만에다 밑줄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 그 자체, 기악은 같은 말. 기악에다 밑줄. 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향곡의 기본을 이루는 소나타 형식 밑줄. 그렇지. 됐습니다. 자, 나오네요. 이제 베토벤. 선생님 이제 듣는 사람은 베토벤과 바하 딱 둘만 듣거든요. 나머지 안 들어요. 베토벤하고 바하만 듣. 자, 특히 세모, 특히 이런 거, 특히 이처럼 이런 거 나오면 늘 세모 치는 게 좋아요. 베토벤의 교향곡은 동그라미 어떠하다 밑줄. 음악의 소재를 개발입니다. 개발 오타예요. 음악의 소재를 개발 밑줄. 그다음 오른쪽 끝에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 이거다 밑줄 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그러나 그런 데 없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연주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되는 3번 교향곡 영웅. 이제 나폴레옹을 대상으로 했던 건데 나중에 베토벤이 그렇습니다. 후회한다고 이 곡을 쓴 것을. 나폴레옹이 갑자기 지가 황제가 돼버리거든요. 프랑스에. 그거 보고 나서 베토벤이 빡쳐요. 그래가지고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자, 으뜸마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요거 밑줄. 으뜸마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여기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소재입니다. 소재를 개발했구나. 됐죠? 자,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창작 기법 얘기가 나와야 돼. 그치? 자, 어디 밑줄 칠래?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 이게 바로 창작 기법이죠. 밑줄. 자,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 그치? 소재 밑줄.
착상하여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밑줄. 성취해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만한 방식의 전형이 되기도 했다. 독일의 음악자가 비평가, 사람 나오잖아요. 무조건 동그라미 슐레겔. 뭐라고 했습니까? 베토벤을 예찬했죠. 순수 기악의 중심, 밑줄. 순수 밑에 뭐라고 쓸래? 형식이라고 적어. 자, 칠판.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의 청중들은 자, 제목, 가사, 음악의 외적으로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음악 그 자체가 중요하고요. 성악이 아닌 자, 기악. 그러니까 이 성악은 내용. 우리가 방금 봤듯이 그럼 얘네 둘은 뭐죠? 형식. 됐죠? 자, 그래서 베토벤에 대해서 슐레겔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베토벤은 순수 기악의 파더다.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수니까 바로 뭐예요? 형식. 됐지? 형식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은 이제 자, 뭐가 나옵니까? 어떤 의의나 가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문제 풀읍시다. 자,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이것은 일치 문제야. 단락별로 사실 풀었어야 돼. 이렇게 풀지 않았다 그러면 반성. 알겠지? 반성. 다음부터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가자. 바로크 시대에는 음악이 종교에 자, 예속되어 있었군. 자, 맞아요? 틀려요? 자, 바로크 시대. 그렇죠. 종교 맞죠. 얘들아, 저기 칠판 잠깐 한번 볼까? 요거만 좀 지울게. 사실 일치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는 단락별 실시간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읽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읽고 그때 문제 보고 가면서 막 찾아요. 선생님은 어떤 걸 추천하는 편이냐면 이 녀석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예측도 가능해요. 앞에 것들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 근거를 지금 좀 설명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만약에 내가 다 읽고 푼다. 그 근거는 뭐냐면 거기에 선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지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뉘어요. 주어부라는 것은 주어까지를 주어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크 시대에는 음악이 여기까지가 주어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는 고전파 음악은 이게 여기까지가 주어.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베토벤 교향곡 영의 변형 기법은 여기까지가 주어야. 이해가죠? 주어부야. 자, 그러면 이 주어부가 뭐가 되냐면요. 이 주어부가 위치입니다. 이해갑니까? 이 주어부가 위치고요. 자, 뒤에는 자, 구체적 서술이에요. 따라서 선지 자체가 이 주어부가 이 위치를 보고 찾아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얘를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다 읽고 풀 때는 이런 방식을 취해요. 그런데 가능하면 단락별 실시간으로 푸시면 훨씬 더 하나 단락을 읽고 바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 더 갈게요. 봐봐. 요 선지가 보세요. 1번부터 자 5번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 순서가 있을 거야. 이 순서와 여기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의 순서와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가끔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 보통 1, 2번 같은 경우는 텍스트의 앞부분이 포진되어 있고요. 자 3번은 뭐야? 베토벤이지. 베토벤이니까 중간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텍스트가. 그래서 가능하면 자 단락별 실시간으로 푸는 게 제일 좋고 또 하나 문제를 먼저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주어부만 보셔도 돼요. 바로크 시대 고전파 음악, 베토벤 얘기, 그 다음에 고전파. 그럼 여기 핵심은 뭐야? 반복되는 말이 뭐니? 고전파. 베토벤. 그러면 이 글은 고전파와 베토벤이 핵심이겠구나. 이해가죠? 이렇게 예측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요 두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가능하면 단락도 실시간으로 푸시라. 하나 단락 읽고 바로 선지로 제껴 나가시라.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봐야 돼? 문제를 먼저 보고 유형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요. 자, 그리고 선지를 볼 때도 뭐라? 얘가 바로 주어부. 즉, 뭐? 위치다. 알겠지? 위치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글을 읽을 때, 입이 이마. 글을 읽을 때 뭐 하셔야 된다고? 체크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야 빨리 찾아가서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푸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치?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럼 가볼게, 이제. 1번, 바로크. 몇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이죠. 바로 가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2번, 고전파 음악은, 자, 종교에서 해방된 순수, 맞죠? 고전파 이게 어디 나왔어? 첫 번째 단락이 나왔잖아요. 가서 뒤에 거 찾는 거예요. 그죠? 고전파는 뭐니? 순수한 음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락을 읽었다면 바로 가서 1, 2번을 제낄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형 기법은 통일성과 다양성. 자, 4번에 베토벤 교향곡은 다양한 가락과 어울리는 가사? 자, 다양한 가락이죠. 거기다 형식. 가사는 뭐야? 내용. 그렇죠. 정답 몇 번? 4번. 2번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2번 문제. 야, 2번 문제 좀 어려웠는데요. 자, 나랑 같이 한번 가볼게.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자, 가자. 순수기약 세모 쳐봐. 순수기약 세모 쳐봅니다. 순수기약 세모. 순수기약이 우세했죠. 순수기약에다 형이라고 써보세요. 순수기약 형. 세모 친 거 다 형이야. 형식.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자,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역세모 한번 해보세요. 오페라 역세모. 자, 그러면 이것은 비와 납비의 관계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앞에가 형식이라면 뒤에는 뭐야? 내용. 그렇지. 오페라에다가 네라고 써보세요. 중심에 서 있었다. 소설가이자 음악 기평관의 스탕달은, 자, 스탕달은 뭐라고 그러니?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오페라 작곡가. 자, 로시니 어떻게 해줘야 돼? 형식이야, 내용이야? 로시니. 내용. 그렇죠. 네라고 쓰시고요. 베토벤은 뭐니? 형식. 그렇지. 베토벤은 형. 가사는 뭐야? 내용. 그렇지. 내용이라고, 네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로시니, 자, 로시니 내용이죠? 로시니 역세모, 베토벤 세모, 그 다음에 가사는 역세모. 그렇지. 깔끔하죠? 자, 그럼 질문 던질게. 그럼 스탕달은 내용을 좋아한 거야? 형식을 좋아한 거야? 스탕달. 맥락 보세요. 스탕달은 베토벤을 최고라고 했니? 로시니를 최고라고 했니? 거의 맥락 봐. 스탕달은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가 가사 표현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 그러면 스탕달은 뭐야? 내용이야, 형식이야? 내용. 그렇지. 역세모. 자, 됐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슐레게는 뭐예요? 베토벤 좋아했죠? 슐레게, 자, 세모. 자, 로시니는 내용이죠? 역세모. 그러니까 뛰어나다고 평가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1번 날리고. 자, 2번 오스트리아 빈의 청중은, 자, 빈의 청중은 내용의 형식이야. 형식. 그렇지. 그러니까 세모. 자, 로시니는 내용이죠? 역세모.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음악의 제목. 제목이 뭐니? 역세모. 내용. 자, 원하지 않는 사람들. 자, 뭐? 형식이죠? 세모. 이 사람들은 뭘? 오페라? 역세모. 내용. 자, 그럼 교향곡은? 세모. 그렇죠. 형식. 정답 3번. 이렇게 가야죠. 자, 4번 갑니다. 자, 스탕달은 뭐예요? 역세모. 자, 로시니 내용이니까 역세모. 그럼 순수 기약은 뭐예요? 형식이죠? 세모.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됐지? 이해가죠? 요거 좀 이해갑니까? 자, 그다음 5번 가자. 이탈리아, 프랑스 청중. 자, 청중. 내용이죠?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자, 역세모. 다양한 변주 기법을, 베토벤은 형식이죠? 그러니까 세모. 그래서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요. 이게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내용과 형식으로만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알겠지? 자, 됐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잠깐 쉬고 갈게요.